오늘 강의 영상부터는 카메라도 켜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구매 대행을 잘하고 싶어서 좀 더 배워보고자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이 영상 강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서 잘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방법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장하고 싶으셔서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매 대행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는 잘하는 사람을 추월해서 앞지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신지 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일단 구매 대행 단점에 대해서부터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구매 대행 단점은 대표님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매 대행에 대한 단점은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단점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배송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작권, 세 번째는 반품 처리가 어렵고, 네 번째는 CS가 어렵고, 다섯 번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이렇게 구매 대행 단점을 제가 5가지 정도로 뽑아 봤는데요. 이 5가지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 각각의 문제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다 겪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 단점을 넘어선다? 그리고 나 혼자서 이 단점을 극복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단점이 나한테만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단점들만 극복을 하시면 다른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넘어서 앞서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이 부분까지는 남들이 다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작권 문제는 스스로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뭐 키프리스도 찾아보시고,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상표권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아예 올리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캐릭터 상품도 올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표권이나 캐릭터, 지적 재산권에 위반하는 상품은 스스로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는 반자동 구매 대행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반자동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를 하시면서 상품 하나하나를 스스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조심을 해 주시는 수밖에 없고, 지적재산권에 관련을 해서 올리면 안 되는 상품들은 나중에 강의 때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반품 처리가 어렵다는 거는, 최대한 반품을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비용이 비싸서 반품이 어렵고, 두 번째는 반품 배송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2가지 경우 때문에 반품을 중국으로 할 수가 없어서 반품은 대부분 다 떠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품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번에 CS 처리가 어렵다고 적었는데, CS가 어려운 이유가 정말 많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객한테 말씀하실 때는 저는 구매 대행 업자라서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조업체한테 직접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받으면 바로 고객님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면 웬만한 어려운 질문들은 다 해결이 돼요. 5번째 단점으로 언어의 장벽이라고 넣어놨는데, 이 경우는 요새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크롬 번역기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 뭐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시고, 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요새 언어의 장벽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4가지는 대표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 1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배송 기간을 유리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남을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송 기간이 긴 게 왜 단점이냐면, 실제로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경쟁을 하는 게 구매대행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한다기보다 사입 판매자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입 판매자는 하루면 배송이 되잖아요. 근데 구매된 제품은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매된 판매자들도, 심지어 잘 판매하는 구매된 판매자 1억에서 2억이
넘어가는 매출을 만들고 계시는 구매대행 판매자분들도 다들 배송 기간은 큰 걸림돌이 돼요. 현재 이렇게 추석 물량까지 겹치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배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넘어오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땅덩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배송 대행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렇게 웨이하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웨이하이에 배송 대행지가 있는 이유는 한국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웨이하이에 대부분의 배송 대행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되게 멀리서 와요. 여기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제조업체로 좀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 물품이 배송이 돼요. 이 광저우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요. 여기 있는 지역이 주강 삼각주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세계 최고 무역 도시라고 불리는 이 홍콩과도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고, 실제로 이 지역 자체가 수출하기에 되게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광저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강 삼각주라는 지역이 현재는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 용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제조업체들이 이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저우 지역에서 중국 각 지역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배송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광저우에 있다. 자, 그래서 배송은요, 이 제조업체 지역에서 육상 배송으로 웨이하이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빨간색 줄을 그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도로를 타고 꺾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육상 배송으로 하면 뭐 짧으면 3, 4일, 길면 4, 5일 정도 걸려서 이 웨이하이 배대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배대지에서 배로 이동을 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지금 통관 날짜를 하루에서 4일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하루 만에 그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통관해 보신 분들도 다 아실 텐데 통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네, 그리고 통관이 완료가 되고 나서도 이게 고객한테까지 또 다시 택배사로 배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또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배송 기간을 다 합산을 해보면 빠르면 7일 정도 만에 가기도 하는데, 평균 10일 이상 걸린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훨씬 뭐 많이 걸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도 걸리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이상이 걸리긴 하는데, 제가 배송 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데, 일단 중국의 배송 대행지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배대지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광저우, 이유, 청도, 웨이하이, 이렇게 4군데에 중국의 배송 대행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저우 배대지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조업체 바로 근처에 이 광저우 배대지로 배송을 해주시면, 이 광저우 배대지로는 웬만하면 하루 만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이 광저우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 배송을 시켜주면 또 하루 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하루 만에 비행기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으로 비행기가 또 착륙하고 나면 물품은 24시간 안에 통관이 되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통관은 항공으로 물품이 들어온 경우에만 항공 통관법상 24시간 이내에 통관이 돼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관이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에 배송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합산을 했을 때 중국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 한국 택배, 이론상으로는 최소 3일 만에 도착하기도 해요. 이게 3일 만에 도착하는 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3일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자, 제가 방금 전에 광저우에서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저우 항공 배송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진짜 운이 좋으면 최소 3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10일 이상, 광저우에서 항공 배송을 시키면 배송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장점이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웨이하에서 배대지가 이용 불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선책으로 광저우 항공을 사용해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전자제품도 그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보내주긴 하실 건데, 이 전자제품은 항공으로 발송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고객한테 빨리 배송을 해주고 싶어서 웨이하이에서 항공으로 보내면 이게 발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자제품을 발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항공으로 발송하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웨이하이에서는 전자제품을 항공으로 발송이 불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내 항공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전자제품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광저우 배대지에도 일단은 해운 배송이 있기는 한데, 근데 구매 대행을 하실 때 광저우 배대지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배로 배송을 하는 해운 배송. 그래서 배로 배송을 하는 해운 배송은 일단 생각을 하지 마세요. 광저우 배대지를 사용할 때는 항공 배송으로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광저우 배대지를 사용할 때는 항공 배송으로만 배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 항공법상으로 전자제품을 한국으로 항공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로에 따라서는 전자제품을 항공으로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광저우에서 항공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라인을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해요. 광저우 특송 라인이 있는데 광저우에서 웨이하이를 거쳤다가 웨이하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로가 있어요. 이런 이동 경로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웨이하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공법에 의해서 전자제품 발송이 불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로 있는 경로는 홍콩 항공인데 이 라인에서는 이 광저우 배대지에서 아까 옆에 있었던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경우에는 중국 항공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중국 항공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비행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된 공략집 강의를 찍게 되면서 저렴한 광저우 배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저만 알고서 사용하고 있다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혜택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배대지 측에 말씀을 드려서 등급 할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요청을 드렸는데 또 배대지 측에서 흔쾌하게 좀 받아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배대지에서 혜택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배대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광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SH 로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이거 무슨 커미션 받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SH 로드라는 곳인데 주소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주소는 제가 그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송대행지가 광저우 배대지 중에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홍콩으로 보내는 항공편도 있어서 전자제품도 항공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혹시나 여기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뭐 더 좋은 곳을 찾으셨다. 더 저렴한 곳을 광저우 배대지인데 더 저렴한 곳을 찾으셨다. 그러면 그냥 거기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있어야지 전자제품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꼭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배송 대행지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구매 대행 맨땅 가이드 7강에서 언급드린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따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배송 대행지 소개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추천인란에 저 여기다 적어놨는데 추천인은 탑셀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VIP 등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VIP 등급이 배송 대행지에서 최고 등급 혜택을 받으시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추천인을 꼭 입력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광저우 배송 대행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배송 기간을 줄이려면 광저우에 있는 배송 대행지에서 항공 배송을 시키면 배송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꼭 설명드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꼭 가벼운 물건만 배송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공은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실 때는 무조건 꼭 가벼운 물건만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배송 대행지에서는 이 두 가지 라인을 다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광주 특송 라인을 활용을 하셔서 웨이하이로 거쳤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고, 홍콩 항공을 사용하셔서 광저우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한국에 오게끔 해서 전자제품을 항공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배송보다 광저우 특송 라인 항공 배송보다 홍콩 항공 배송이 1.5배 정도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광저우 특송 라인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항공으로 배송을 하면 배송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근데 광저우에 있는 곳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배송 대행지, 그러니까 좋은 배송 대행지라고 하면 CS도 응답을 빨리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CS 업무도 당연히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하시는데 훨씬 유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어요. 물론 CS 업무 중에 물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이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고객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배송 문제 자체에 CS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배송 대행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배송 CS 면에서도 배송 대행지를 잘 고르셔야지 구매 대행 사업하시는데 훨씬 유리해지실 거예요. 이게 배송 기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괜찮은 곳을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배대지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배대지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시고 이 기준대로 꼭 배송 대행지를 찾아보세요. 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배대지에 문의를 하면 답변이 빨리 오는가? 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배송 대행지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만약에 배송 대행지에 문의를 넣으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에 답변이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문의사항에 답장이 빨리 오려면 어느 정도 만에 답장이 와야지 좀 빠른 건가? 한 3시간 만에 답장이 오면 답장이 빨리 오는 걸까? 1시간 만에 답장이 오면 답장이 빨리 오는 걸까? 뭐 오전에 문의를 넣으면 오후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대신에 뭐 배송 대행지가 쉬고 있는 밤 12시에 보냈는데 답장이 빨리 안 온다.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 배송 대행지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문의를 넣은 후에 15분 만에 답변을 주는 곳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배송 대행지에서 문의 사항에 따라서는 배송 대행지 측에서도 물품을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아니면 또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표님들한테 미리 답장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배송대행지에서 문의사항을 받는 그 문의사항의 종류에 따라서 물품을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물품에 대해서 배송 포장 작업이나 이런 거를 완료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대표님들한테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대표님, 지금 현재 그 제품에 대해서 작업 중이라서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줄 수는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배송 대행지에서 잠시만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또는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꼭 15분 이내에 답변을 받으시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자가 통관장, 자가 장치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있는 곳이 통관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 장치장을 사용 중인 곳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자가 장치장을 사용하는 곳이 요새는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파손보험이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파손보험이 안 되는 곳에서 물품이 배송되다가 파손이 되면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배송하는 물품이 구매된 특성상 무겁고 비싼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실제로 배송되다가 파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파손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파손되는 물품에 대해서 배송대행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놨는데, 배송대행지에서 진행하는 파손보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송대행지에서 15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파손보험을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1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파손보험을 진행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파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배대지가 조금 더 비싸요. 예. 하지만 이 강의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판매하려고 들으시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비싼 걸 팔아서 많이 남기고 싶어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비싸더라도 이 100만 원짜리 보험이 1,000원, 2,000원 정도 더 비싼 게 아니라 고작해야 몇백 원 정도 더 비싼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비싼 물건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만 원짜리 보험이 적용이 되는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무조건 배송 대행지는 가격이 싸면 좋은 곳인가?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대표님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최소 무게로, 그러니까 500g 미만의, 500g 이하의 그 물품 제품이 중국에서 한국 고객한테까지 배송이 되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건에 가장 가벼운 무게의 택배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배송 대행지 보면 최소 가격이 뭐 5,000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더 비싸게 하는 곳도 있고, 싸면은 4,000원대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싸다고 뭐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2,500원짜리 배송료 자체가 원가가 2,5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짜리 배송 대행지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배송 대행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가격이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가가 2,500원이면 나머지 2,500원은 전부 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인건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 직원한테도 인건비가 발생을 하고,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무실에서도 CS 직원이랑 운영진 측에서도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송 대행지가 엄청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500원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배송비에서 인건비를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건비를 후려치기를 한다는 뜻은 직원 수가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배송 대행지가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동안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란 경우가 생기고 반드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비스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너무 싸게 하는 배대지는 일단 거르세요. 네. 적당한 곳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카드 결제가 되는가, 이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게, 배대지 비용을 카드 결제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자금 순환에 조금 더 유리하신 거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 대표님들이 정상금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묶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배송 대행지를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다면,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를 해서 넣어 놓을 수 있다면 현금을 넣지 않아도 카드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카드가 결제가 되는 곳이면 좀 더 좋고, 그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야간 개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섯 번째로는 야간 개청을 하는 곳인지, 일곱 번째로는 TT 송금이 가능한 곳인지, 이 TT 송금도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지,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 경우에는 구매 대행 전략을 조금 더 다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지까지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 배대지를 고르실 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 보시고, 그 배대지가 해당을 한다 하시면 그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야간 개청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야간 개청이라는 거는 업무 시간 이후에 이 컨테이너를 까서 오픈을 해서
통관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야간 컨테이너를 추가로 오픈을 해서 통관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야간 개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 개청을 하면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야간 개청이라는 것을 배송 대행지에서 아예 안 하는 곳도 좀 많고요. 그리고 야간 개청을 한다고 해도 물량이 많이 몰려서 통관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에만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이 야간 개청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하는 배대지도 있어요. 물품이 많이 밀려 있던지 밀려 있지 않던지 상관없이 매일매일 야간 개청을 하는 곳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일단 야간 개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TT 송금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로 계좌 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전신환 송금이라고 뭐 원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 되게 어렵고 그냥 이 돈을 국내 은행을 통해서 해외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TT 송금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TT 송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다. 이 점이 있어요. 자금이 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딘지,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 송금이라고 하는 거 TT 송금 굳이 안 쓰고 소액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그냥 막 주고받고 하는 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액수 자체가 많이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돼요. 나중에 세무 처리를 하실 때 자금 출처가 당연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외 송금은 자금 세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T 송금은 자금이 오고 가는 게 명확하게 남고 사업상으로 내가 가진 돈을 송금했다는 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큰 돈을 송금하시는 경우에 그때는 꼭 TT 송금을 이용해서 송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배송 대행지에서 TT 송금을 진행을 해주는 곳도 있고 TT 송금이 아예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일단 TT 송금이 되는 배송 대행지를 고르시는 게 나중에 금액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TT 송금이 되는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전부 다 부합하는 배송 대행지를 찾았는데 여기 에이셉이라는 배대지예요. 뭐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뭐 저는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은 아는 꿀 배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배대지를 그냥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한테도 다 오픈을 해서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에이셉이라는 배대지고요. 일단 가입하실 때 이 추천인에다가 탑셀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 탑셀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VVIP라고 최고 등급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당연히 다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 여기 결제 화폐는 KRW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파일 첨부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첨부도 가능하신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명, 대표자명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항목 1에다가는 도매 및 소매업, 항목 2에다가는 해외 직구 대행업 이렇게 넣어주시고 판매자 유형에다가는 구매 대행 사업자 밑에는 빈칸으로 놔두시고 약관에 동의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입하는데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여기 일시정지 하시고 가입 진행해 주시고 이 에이셉이라는 배대지 장점이 배송 대행지는 이러한 곳을 고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다 부합을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배대지에 문의를 하면 답변이 빠른가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여기에 문의를 하면서 사용을 여러 번 해보니까 5분 안에 답장을 줘요. 웬만하면 5분 안에 답장을 주는데 진짜 늦게 주더라도 10분 안에는 답장을 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밤 12시, 새벽 3시 이럴 때 문의를 했는데 바로 답장이 안 온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업무 시간에 빨리 답장을 주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에이셉에서는 10분 안에 답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답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막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뭐 배대지 소개해주고 나면 사람 몰려서 CS 인원 부족해지면 뭐 빠른 답장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셋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인원이 늘어가는 만큼, 만약에 그 사용자 인원이 늘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CS 직원을 늘리면 되는 일이니까
무조건 10분 안에 답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절대로 깨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자가 아무리 많이 몰려도 10분 안에 답장을 받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자가장치장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현재 자가장치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빠른 통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야간 개청까지 해서 맨날 개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제품이 밀려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더라도 매일매일 야간 개청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송을 빠르게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웨이하이 배대지 중에서는 통관이랑 배송 다 합쳐서 제일 빠른 배대지라고 보셔도 돼요. 이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시면 통관 스케줄 전체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통관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배대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송 속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배송 대행지의 그 통관 스케줄이나 배송 스케줄을 보시고 여기 통관 스케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여기가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배송 대행지가 많이 빠른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거나 웬만하면 여기가 더 빠를 거예요. 이게 지금 추석 물량이 밀려서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입항권까지 통관을 진행 중이긴 한데 다른 데들도 이것보다 느리면 느렸지 아무리 빨라도 여기보다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곳보다는 빠르게 처리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배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한번 비교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T 송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TT 송금을 배대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보다 웬만하면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송금 한 건당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TT 송금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송금할 때 유리하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 분들은 TT 송금을 당장 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중수 이상 셀러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중국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셔야 되는 셀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TT 송금을 하셔야 하신다면 에이스텝 측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또 빠르게 아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고 보관료는 뭐 당연히 무료인데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가 파손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15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만 원까지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고객 CS한테도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이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수취인 알림톡까지 공짜로 운영 중이에요. 여기가 에이셉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배너 공지거든요. 이 팝업 공지인데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 중에 눈여겨보실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손보험이랑 수취임 알림톡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수취임 알림톡 서비스는 무료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언제 되냐면요. 입고 완료됐을 때, 그리고 출고됐을 때, 통관 시작했을 때, 그리고 통관 완료되고 국내 배송 시작했을 때,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객한테 알림톡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배송 대행지에 따라서는 이 알림톡을 건당 돈을 뭐 10원, 20원, 뭐 많게는 100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로 이거 다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손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15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손보험은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파손보험은 무조건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해요. 대표님들께서 한국으로 판매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원가 기준으로 파손보험은 보상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 원가가 10만 원짜리 배송을 할 때는 파손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될 때 한도가 15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물품이 만약에 전체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 보상이 나오게 돼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전체 파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파손이 아니라 일부 파손인 경우에는 그 파손된 부분만큼만 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 원 보상이 아니라 조금 더 적은 금액이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품가가 10만 원인 경우에 이렇게 전액 보상이 가능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파손 보험료를 아예 초과해서 물품 원가가 20만 원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파손보험 자체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배송하는 물품이 원가가 60만 원짜리인데 파손보험을 15만 원 적용 가능한 걸 가입을 하면 물품이 파손이 됐을 때 60만 원짜리가 전부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입한 15만 원어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해요. 왜냐면 파손보험의 한도를 초과한 그 물품 원가에 대해서는 가입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품이 만약에 이렇게 비싼 거를 배송을 했는데 파손 보험도 가입조차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파손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돼서 물품 보상금도 아무것도 못 받고 1원도 보상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다 떠안으셔야 돼요. 이게 또 제가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 박스가 찌그러진 걸로 표현을 했는데 포장 훼손이 돼서 물품이 도착한 거에 대해서는 파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물품 자체가 파손이 됐을 때 파손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예시라서 그냥 제가 그림을 찌그러진 박스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파손보험은 배송 건별로 파손보험 가입비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파손보험료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할 거예요. 이 배송 건별로 파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배송 건별로 파손보험비를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파손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다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파손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용자가 파손보험이 가입이 됐다 이 뜻이 아니라 배송 건별로 해당 건이 파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배송 건별로 해당 건이 파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가입하려는 그 제품, 이 배송건, 이 해당 배송건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입 조건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걸로 박스를 칭칭 감거나 하는 보완 포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포장을 하시는데 추가 금액이 아무리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도 보완 포장을 하시게 되면 1000원이 넘게 들어요. 그래서 파손보험은 500원인데 500원짜리 가입하려고 뭐 2000원, 3000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요거 아시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에이셉에서 파손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배송건별로 가입을 안 해도 모든 배송건에 대해서 파손 보험이 다 적용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낱개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배송건별로 전부 다 파손 보험이 가입이 되는 곳이고요. 사실 배송건별로 보험비를 납부했었던 입장으로는 모든 제품이 다 파손 보험을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해가 좀 되진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고 하고 굳이 안전 포장이나 보안 포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파손보험이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손보험 한도도 1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은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 제품이나 조명같이 깨지기 쉬운 거 그리고 철제 캐비넷처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바로 찌그러지는 거 요런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보안 포장은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굳이 보안 포장을 하지 않아도 모든 배송건에 대해서 전부 다 파손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파손보험이 적용이 되면 진짜 큰 장점이 있는데 제품 원가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배송되는 중에 파손이 일어나면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파손보험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이 전략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품을 일부러 부셔서 배송을 시켜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당연히 우연히 배송 중에 우연히 파손이 된 경우에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배송이 됐는데 사용 불가능하게 제품이 파손이 돼서 도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파손 보험을 보상을 하셔서 파손 보험 보상을 신청하셔서 물품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물품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파손 보험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고객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품이 배송 중에 파손된 거는 저희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파손된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만 교체를 해드려서 이 부품을 완전 새 거로 보내드린다면 혹시 사용 가능하신가요? 잠깐만 요거 파손된 채로 잠깐만 사용하시면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이 부품은 새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제조업체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물어보셔서, 여기 파손된 부품 이게 좀 부셔졌는데, 이 전체, 이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부품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타오바오 판매자는 주문이 가능하게끔 해줘요. 보시면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부품을 따로 주문을 하거나 하면 공짜로 보내주는 경우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부품을 고객한테 보내주고 수리를 하라고 하면 물품 가격에 대해서 파손 보험비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제품은 제품대로 반품 받지 않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이때는 수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파손 보험비를 받아서 물품 보상도 받으셨고, 파손이 됐다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구매 대행 판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카드 예치금까지 에이셉 배대지에서는 카드로도 예치금 충전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구매 대행 하시면서 스토어 정산 때문에 현금이 묶여서 자금 순환이 어려우신 경우에 카드 결제로 배송 대행지에서 상품 전송까지 할 수 있으시면, 카드 결제로 배송 대행지에서 상품 전송까지 할 수 있으시다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카드 한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 기억을 하시고, 배송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천인을, 제 아까 탑셀러 아이디 불러드렸잖아요. 그 추천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여기 VVIP 사업자로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배송비도 최소 가격이 4,000원대인데 되게 저렴한 편인데, 이 가격인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파손보험까지 전부 다 적용도 되고, 알림톡도 전부 다 무료로 보낼 수 있고, 맨날 맨날 영업일마다 무조건 야간 개장까지 해서 배송도 빨리 해주고. 근데 이 배송비는 그거 치고는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물품 무게가 올라갈수록 단가가 엄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 700원 정도씩 올라가고 있죠. 저렴한 편으로 그 배송비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들이 여기 배대지를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광저우 배대지를 한 군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웨이하이 배대지를 사용할 때에도 배대지 선별하는 기준을 가지시고 배대지를 제대로 잘 고르시면 배송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배대지가 구매대행 사업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을 해서 분명히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에이셉이라는 배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건에 부합하고 좀 더 좋은 곳을 찾으시면 그 배대지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일단은 뭐 더 좋은 곳 찾기 저는 어려우니까 여기를 사용 중인데, 대표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여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쿠팡에 있는 제품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쿠팡 메인 페이지인데요. 여기 오시면 로켓 직구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로켓 직구가 떴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누르면 이렇게 로켓 직구 상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반려동물 펫 드라이룸이라고 하면 전자제품인 것 같은데, 여기 셴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밑에 사업장 소재지를 한번 봐볼게요. 사업장 소재지를 제가 구글 맵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방금 그 사업장 주소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셴젠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자, 이렇게 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이렇게 반려동물 용품 놔두고, 이거 아마 딱 봐도 광저우 쪽이니까 홍콩으로 바로 경유를 해가지고 오는 것처럼 딱 보이죠?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셴젠 지하얼 이커머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쿠팡이 아니라 다른 판매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에서 직접 입점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주위에 구매 대행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구매 대행으로 로켓 직구 입점하신 분 있는지. 로켓 직구는 절대 입점이 안 돼요.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신 분은 그냥 쿠팡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눌러보면
이게 대놓고 쿠팡이라고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블로거나 기사 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블로그 글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이 브런치라는 그 블로그 사이트에서 이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에 나와 있는 글을 토대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2017년도에 적힌 글이긴 하지만, 이때 기준이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3일 무료 배송이라고 3일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화요일 14일 도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11월 9일이거든요. 5일 뒤에 배송되는 거 아니냐, 더 늦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이고 오늘이 11월 9일이라서 목요일 밤이라서 배송 영업일 기준으로 금, 월,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일 이내에 배송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큰 틀에서 사실 다르진 않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어, 이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로켓 직구가, 직구를 하는데 빨리 도착을 해서 좋긴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아, 이게 그 같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로켓 직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 형식이 아니라 구매를 대신해 준다는 형태로 어, 그 쇼핑을 대신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쿠팡에서는 대범하게 이 법을 어기고 로켓 직구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3일 배송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어, 이 물품을 구매를 딱 각각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쿠팡에 해외에 있는 쿠팡 창고에다가 쌓아 놓고 있다가 이 물품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로 보내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통관도 빠르고 비행기니까 당연히 통관도 빠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 블로그를 쓰신 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기자가 로켓 직구로 주문한 3개의 상품이 하나의 박스에 합포장이 돼서 배송이 됐는데 이거를 보고 가설을 세운 게 어딘가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 처리했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쿠팡 홍콩 이거 보세요. 이게 홍콩에서 바로 항공으로 보내기 때문에 로켓 직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쿠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쿠팡 글로벌 LLC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실체가 뭐냐 쿠팡 글로벌 LLC 대표는 리차드 송과 브래드 하박이라는 사람인데 쿠팡 미국 홈페이지에서 리차드 송 쿠팡 CEO라고 되어 있고 링크드인에 따르면은 브랜드 하박이라는 사람, 쿠팡 글로벌 수입 담당 이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쿠팡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쿠팡 글로벌 LLC는 쿠팡이 아니라 그냥 쿠팡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다른 회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쿠팡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이 쿠팡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원래 구매 대행은 쌓아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물품을 구매를 해서 배송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법을 어기고 그냥 물품을 쌓아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쿠팡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전략적으로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을 다루는 강사분들이 진짜 엄청난 비법인 것처럼 유료 강의에서 막 뭐 몇백만 원 받으시고 이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거 구매된 공략집에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아까 보셨던 판매자 아이디가 다 쿠팡 거였잖아요. 쿠팡도 저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쿠팡 따라서 그냥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프로세스가 이런 거라는 거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앞에 2단계를 건너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배송 대행지의 창고 보관료가 무료인 경우에만 해당을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두 과정이 생략이 되고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방법을 바로 실행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꾸준하게 팔리는 제품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두 개가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구매를 두세 개 정도만 미리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주문이 일어날 때마다 한 개씩만 구매하고 다시 재고를 채워 넣는 방법인데, 어, 이 그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먼저 구매를 하고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미리 구매를 해서 배송 대행지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이게 구매가 일어나면 구매된 것만큼만 제품을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재고가 빠져나간 만큼만 다시 소량으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서 재고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송 기간도 짧아진다는 장점도 가져가면서 세무 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매 대행이 타오바오에서도, 그리고 구매 내역이 타오바오에서도, 그리고 내 신용카드 내역에서도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구매가 고객한테서 일어나고 타오바오에서는 나중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구매 내역 처리를 요거 지금 방금 전에 구매한 걸 가지고 부가세 처리해야 할 때 구매 내역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서 주문이 일어난 거는 판매 내역으로 처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세무 처리를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주문한 두세 개 제품, 두세 개 재고 상품은 구매 내역 처리가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미리 세 개 주문한 거, 이거는 뭐 어떻게 세무 처리 안 되나요? 이거는 사실 좀 포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 이거 세 개 가지고 이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세무 처리는 좀 포기를 하시고 이거 세 개 정도는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처리를 하실 때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이 방법을 하시면 세무 처리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더 이상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때 두 번째 장점이 생기게 돼요. 더 이상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같으면 이렇게 지금 두세 개 재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는 셈 치고 그냥 재고 떠안고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재고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배송시켜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다음에 팔릴 때까지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판매하시는 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오바오에서 구매 내역이 계속 최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구매 내역이 남아 있다고 하면 해당 구매 내역에 대한 반품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매 내역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내역을 가지고 재고 리스크 없이 전부 반품이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재고 없이 판매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재고를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반품까지 할 수가 있어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큰 단점도 아니에요. 타오바오 판매자한테서 금액 할인이 없다. 요거를 좀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액 할인은 꾸준히 주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는 3개 정도, 주문이 3건 정도 연속으로 주문이 되었다라고 하면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그때부터 할인 요청을 좀 해봐요. 알리왕왕으로 채팅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저는 한국의 판매자입니다. 지금 물건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할인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제가 물건을 좀 더 많이 팔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할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할인을 해줄 거예요. 뭐 최소 절반 정도의 확률로 할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 꾸준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번 할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론상 간단하지만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해요. 당연히 아까 전에는 소량으로 갖다 놓고 물건을 조금씩 쌓아놓고 재고를 계속 보충하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배송 대행지에 대량으로 물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쿠팡에서 로켓 직구랑 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대 장점은 물건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배송 대행지에 쌓아두기 때문에 금액 할인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 비해서 원가가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순마진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배송 대행지에서 물품을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배송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고요. 근데 단점은 세무 처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세무 처리가 어렵고 이 세무 처리는 편법을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 오프라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관학교 강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한테 이 방법을 막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창고에 쌓아두는 단위를 100개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100개를 주문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계속 보내줘요, 물건을. 그리고 나서 다음번 100개를 주문할 때 해당 중국에서의 구매권, 그러니까 첫 번째 구매권 말고 두 번째 100개를 한꺼번에 구매한 그 구매권을 가지고 세무 처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이해를 바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어차피 이 방법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면 지금 굳이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최대 장점은 물품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세무 처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세무 처리에 있어서 좀 그 불리한 점이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어,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4강이 되게 유익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강부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구매 대행 소싱하는 방법이랑 좀 구매 대행에 유리하게 접근해서 또 판매가 좀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깊은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구매 대행 사관학교 강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